혹시나 뱃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삼켰어요. 평범하게 주스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입을 열기 전에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비슷해 보였지만 말벌은 아니었어요. 말벌보다 더 큰 친척인 게 확실해요. 호넷의 길이는 최대 5.5cm로 삼키기가 쉽지 않지만 가능하긴 해요. 2개의 날개의 더듬이, 6개의 다리, 크고 어두운 눈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색을 띠지만 대부분의 호넷들은 노란색이나 흰색 줄무늬에 검은색과 젓갈색의 붉은 몸을 갖고 있어요. 호넷은 말벌의 일종이지만 일반 말벌보다 크고 넓어요. 사촌들처럼 몸끝에 뾰족한 침을 갖고 있고 충분히 부드러워서 쏘인 후에도 빠지지 않죠. 이것은 독이 있는 분비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수컷이 침입자에게 더 공격적인 경향이 있지만 암컷 말벌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침을 쏴요. 확실히 말벌이 쏘는 것보다 왕벌이 쏜 게 더 불편해요. 호넷의 침은 벌침보다 독이 덜 나오지만 호넷에 쏘였을 때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들의 독에는 불편한 느낌을 주는 화학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호넷은 돌아다니기에 완벽한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소풍에 가져온 음식 때문에 여러분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근처에 둥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호넷은 덜 공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쏘기 위해 따라오진 않아요. 하지만 입속으로 들어가면 겁먹고 도발당한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둥지에 너무 가까이 가면 위협으로 인지해서 더 공격적으로 변해 둥지를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호넷이 목이나 입을 쏜다면 쏘인 부분과 주변은 아마 부풀어 오를 겁니다. 그 뜻은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 특히 알레르기가 있다면 상황이 아주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호넷이 어떻게든 위까지 내려가 살아남는다면? 자, 위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와 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산은 뼈, 금속 또는 심지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다른 장기들 같은 꽤 강한 물질들을 녹일 수 있는 묽은 무색의 액체예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 호넷은 그 아래에서 생존하는데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든 산에서 살아남아 침 쏘는데 성공한다면 튼튼하고 두꺼운 위 내벽이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산 때문에 다시 쏠 시간조차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설령 일어난다 해도 겨울에는 호넷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날에 일어날 거예요. 바깥 날씨가 추워지면 찾을 수 있는 건 버려진 둥지뿐이에요. 새로운 여왕벌들만이 벌통에서 그들의 알과 함께 살아있는 유일한 호넷이에요. 이들은 인간의 주거지나 나무 껍질 아래와 같이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알을 보호해둬요. 호넷은 나무를 씹어 종이 같은 건설 펄프로 만드는 사회적 곤충이에요. 그런 식으로 벌집을 만들죠. 안전한 공동체 벌집에서 알에서부터 자라요. 여왕벌은 벌집을 담당하고 번식을 하는 유일한 구성원이에요. 다른 암컷들은 음식을 모으고 벌집을 짓고 군집 전체를 보호하고 새끼를 먹이는 것과 같은 공동체의 임무를 수행해요. 그들의 일생은 여왕의 아기들이 벌집 주변의 집안일을 해주는 일꾼이 되는 봄에 시작돼요. 호넷은 나무 수액을 먹고 살지만 꿀벌, 파리, 그리고 다른 곤충들을 쫓는 꽤 까다로운 포식자이기도 해요. 나무 꼭대기나 지붕과 같이 지상으로부터 비교적 높은 곳에 벌집을 짓는 걸 선호해요.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에 더 개인적이고 안전한 것이죠. 만약 그중 일부가 땅에 둥지를 틀기로 결정했다면 자신들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들판이나 굴과 같이 버려진 곳을 찾을 거예요. 둥지는 한 번만 사용해요. 매년 돌아와서 재사용하고 그러진 않아요. 여왕벌들은 봄에 새로운 벌집 장소를 선택할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다른 곳에서 겨울잠을 자요. 벌은 말벌과 호넷의 먼 친척이에요. 고대 포식말벌에서 진화했지만 그 가계도는 1억 년 전에 분리되었어요. 이 고대 말벌들은 벌과 정말 비슷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먹이를 모았고 필요할 때마다 둥지를 지어 방어했죠. 벌은 포식자가 아니에요. 주로 꽃을 먹는 채식주의자죠.
하지만 이들의 조상들은 오늘날의 말벌과 더 비슷했어요. 육식성이었죠. 다른 곤충들을 쏘고 마비시켜 둥지에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 데려오곤 했어요. 외톨이 말벌은 포식자들이 자신들의 둥지를 내버려 두도록 하기 위해 침을 사용하기도 하는 반면 사회적인 벌과 말벌들은 둥지를 지키기 위해 그걸 사용해요. 가끔 벌들은 다른 벌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지하면 침을 쏴요. 외부인들로부터 벌집을 안전하게 지킬 때 어떤 벌들은 입구에 머물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벌들의 냄새를 맡는 경비원처럼 행동해요. 만약 꿀을 훔치기 위해 다른 벌통에서 온 벌이라는 걸 감지하면 경비원들은 침입자를 물고 필요하다면 침을 쏘기도 해요. 벌들이 보통 말벌보다 덜 공격적인 건 평화롭고 비포식자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쏘고 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둥지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할 게 없다고 느낄 때만 그 침을 사용할 겁니다. 벌들의 침에는 가시가 있는데 침을 쏘면 가시가 빠져요. 벌은 사람 피부에 구멍을 낸 후 스스로 침을 절단해야 하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벌은 몇몇 중요한 근육, 소화물질, 분비선, 그리고 독주머니를 잃어요. 복부 끝에 구멍만이 남게 되죠. 따지자면 벌은 누군가를 쏘고 나서 살 수 있지만 포유류의 피부에는 힘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에 벌들은 침을 놓지 않고 최대한 깊이 박죠. 그래서 벌이 도망치려 할 때는 이미 너무 늦게 돼요. 하지만 어떤 꿀벌들은 거기서 살아남아 여러분을 여러 번 쏠 수 있어요. 여왕벌들이죠. 둥지를 떠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건 모를 일이죠. 여왕벌은 최대 5년까지 살 수 있고 힘이 최고조에 달할 땐 하루에 2,0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네, 꿀벌들은 꽤 멋져요. 눈이 5개 있어요. 앞에 2개, 그리고 머리 위에 3개가 있어요. 심지어 눈에 털도 있어요. 이 털들은 날아갈 비행 속도와 풍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줘요. 벌은 이 분야의 프로예요. 철도나 도로망 없는 어떤 나라를 여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벌들에겐 아니에요. 우리 마을과 시골 지역을 관통하는 곤충길인 비라인을 갖고 있죠. 비라인은 상상의 아름다운 네트워크로 인간의 철도와 비슷하게 야생 지역을 함께 연결해요. 또한 날아갈 때 태양의 위치를 사용하고 게다가 아마 지구의 자기장도 감지할 줄 알 거예요. 또 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평광에도 민감한 눈을 갖고 있어요. 이 빛은 꽤 두꺼운 구름을 투과하기도 해서 우리는 볼 수 없어도 벌은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날개는 4개 있어요. 양쪽에 있는 2개는 함께 훅을 걸고 날 때 하나의 큰 쌍을 형성하고 공중에 있지 않을 때는 훅을 풀어요. 벌은 춤도 꽤 잘 춰요. 이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2 종류의 춤을 추는데 동그란 것과 흔드는 춤이 있죠. 동그란 춤은 음식이 근처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흔드는 춤은 음식이 더 멀리 있다는 걸 의미해요. 다양한 곳에서 서식해요. 모래 언덕, 부드러운 절벽, 늪, 백악질 초원, 습지, 황야지대, 그리고 방파제 등등요. 벌들은 비행 시에 날개를 직접 퍼덕거리지 않기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비행 근육이 스프링처럼 생긴 흉부 벽을 당겨서 안팎으로 팅하게 만들죠. 한 번의 신경 자극으로 여러 번 수축할 수 있는 특정한 근육을 벌은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덕분에 벌은 약 200Hz 또는 초당 200번 퍼덕여요. 그리고 우린 그걸 듣고 윙윙거리는 소리로 인지하죠. 또 날고 있지 않을 때 꽃가루를 잡아서 몸에 털고 싶을 때도 그런 소리를 내요. 호박벌은 발냄새가 나요. 착륙하는 꽃에 발냄새의 흔적을 남겨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다른 호박벌들이 심지어 24시간 후에도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호박벌이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냄새를 낯선 벌의 냄새나 친척 냄새와 구별하기 위해 냄새나는 발자국을 사용하죠. 이건 이미 다른 곤충들이 방문했던 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이 찾기에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